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출두 요구를 한 날이 내일 오전입니다. 10시.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출두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출두 안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죠. 출두 안 하면 그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패널들도 주로 친민주당 패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몇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글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수처, 검찰 등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반면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근데 혐의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일을 떠올린다면 아, 정말 내로남불이구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고발사주, 글쎄요, 그 고발사주 의혹은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 뭐 명확하게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걸 뭐 당시 야당에다가 사주해서 고발을 시킬 이유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검찰총장을 뭐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감시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놨겠죠.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사람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시키려고 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만 봐도 그렇게 인사가 나고 나서 2달 만에 이런 고발사주 사태가 났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죠. 객관적으로 봐도. 어쨌든 간에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카드로 남겨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 31일이죠.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이 이거를 아직까지 취재를 제대로 못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 필요하다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입으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꺼낸 겁니다. 물론 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여전히 카드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공표하노라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또는 이재명과 김건희를 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할 때도 본인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입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상의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용민 의원이 8월 22일 날 발의한 특검법에 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혐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특혜, 지인 동반 해외 순방. 이건 아마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때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같이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코바나 컨텐츠 전시의 뇌물성 후원금,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지금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목은 경찰이 최근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허위 경력 의혹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2가지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8월 31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이자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한 것과 최근의 흐름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윤석열 정권이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그에 맞서는 대응을 할 것이다.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엄포일 가능성.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출두 요구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그냥 맞불을 놓는 정도.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두 요구가 단순한 압박용이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김문기 씨 문제에 대해서 한 얘기가 허위사실이다. 그거는 뭐 거의 다 본인이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얘기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뭐 사실 여부를 뭐 다툴 여지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환 요청을 했죠. 그 얘기는 검찰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로 출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아니 출두 요구 소환조차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하면 또 뭐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식행위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엄포.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기소.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공소시효가 오늘 5일인데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소환 요구? 아이고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뭐 한 번 정도 더 할 수가 있겠죠. 내일 안 나오면 뭐 8일 정도에 나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바로 8일 날 그날 저녁에 기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단순한 엄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앞에 남겨진 사법 리스크는요. 본질적인 부분은 산더미처럼 빙산의 그 물에 잠긴 부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뭐 의혹이 뭐 셀 수도 없을 만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셀 수도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다. 그리고 그거는 대단히 많은 그 구체적인 팩트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출두 요구는 엄포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지만 지금부터 이제 의혹의 터널을 입구를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본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의혹은 엄포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단순한 정치 공세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정치 공세일 가능성 꽤 높죠.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서 특검이 동원될 가능성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특검법 발의 요건은 다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검법을 지금도 뭐 김용민 의원이 실제 발의도 했고요. 자 그래서 법사위 의원 전체가 18명인데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있었죠. 시대전환. 그 시대전환의 의원까지 이렇게 따지면 11명입니다. 18명 중에. 그럼 뭐 과반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 뭐 국민의힘이 이걸 저지하려면 패스트트랙 이게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제도죠. 이거에 태울 수 있는데 그 요건도 됩니다. 소관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다 됩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 충족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한 석 달 정도면 충분히 특검법을 처리할 수가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물론 뭐 이것도 또한 민주당이 엄포를 놓고 있죠. 자 그러면 사회권을 빼앗겠다. 법사위원장이 놓지 않으려는 사회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입으로 본인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는 한 무슨 재주로 그 사회권을 빼앗습니까?
뭐 결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 공세성. 그러나 그럼 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특검법을 필요하다면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하자. 물귀신 작전이죠. 김건희 특검법을 하자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국회 차원이 아니고 장외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지금 부추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이 어제 서초동 검찰 앞에 근데 뭐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고 하던데요. 물론 그 규탄 집회를 하느냐 마느냐는 걸 가지고, 그리고 과연 이 주최 측이 실체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규탄 집회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탄 집회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긴가민가 한 가운데 야 그러다가 조국 시즌2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평가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강성 지지자들이 어제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힘을 실른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출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요구가 좀 더 이런 그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거 말고 본질 부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서초동 집회, 조국 전 법무장관 때와 마찬가지인 그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시즌2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그 대응 전략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팩트로서는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진영 대결로 묶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그 지지자들이 묻지마 집회를 하는 겁니다. 뭐 팩트가 이게 뭐 혐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야말로 이재명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 그냥 정치보복이라고 나가는 겁니다. 팩트를 따지면 불리하니까. 요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맞불 전략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김건희 특검법을 그렇게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게 단순 엄포나 아니면은 뭐 정치 공세, 이제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대한 높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 그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그래, 국민의힘은 맞불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뭐 김건희 여사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이대로 가면 뭐 5년 내내 물고 늘어질 텐데, 5년 내내 정치 공세 벌일 텐데 털고 나가자 이번에. 그렇게 되면 자 김도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특검 아니 뭐 그거 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특검하면 지금부터 다시 또 검찰이 수사했던 거, 검찰이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허위 경력. 글쎄요. 김건희 여사는 허위가 아니고 부풀리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풀리는 적 꽤 있고요. 허위라고는 현재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상당한 정도 들여다봤던 내용이고요. 주가 조작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13개월 동안 조사하고서 작년 12월 달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여사만 빼놓고 계속 수사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한겨레 신문, 그 당시 친여 매체라는 한겨레 신문을 봐도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는데, 무혐의로 했을 경우에 이제 정치적 파장 같은 것 때문에 그냥 발표만 보류하고 있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된 겁니다. 그때 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들여다봤겠죠. 아니 주가 조작 가지고서 13개월 수사를 했는데 그거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후보를 옹호하는 검찰이 아니고 그 후보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려는 검찰이 13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드러난 게 없고 결국 기소를 못했다. 소환도 못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무혐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봤자 소용없는 수사일 거로 보이고, 나머지 글쎄요, 나머지도 뭐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 뭐 수수 특혜, 아니 설령 뭐 특혜를 줬다고 해서 그게 권한남용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그 권한남용이라는 거는 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야 그걸 남용할 수 있는, 이건 또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런저런 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구성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실제 특검법 최후의 보루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로 볼 때 실제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기소가 될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자, 뭐 5년 내내 뭐 물고 늘어지고 뭐 시비를 걸고 뭐 하는 것보다는 다 털고 가자. 저는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뭐 김건희 특검법, 제가 보기엔 글쎄 정치 공세일 뿐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가능성 크지 않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 하자. 대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되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다 하자. 대통령 부인도 하고 이재명 대표 하자.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가 클까요? 아마 하나는 거의 핵폭탄급이고요. 하나는 그냥 미사일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그 맞불 작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없어질 가능성과 함께 본인은 치명상을 입고 상대한테는 그냥 찰과상 정도 입히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이 정치 공세도 아마 본격적으로는 못할 거요. 왜냐하면 본인이 입을 상처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카드만 보이는 정도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진정 과정을 앞으로 제가 수도 없이 유튜브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